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새로운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는데 본인의 별명을 피터라고 이야기한 예, 피터 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저희가 독서 방송을 먼저 녹음했는데 그때랑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성숙된 그런 모습을. 피터. 웃음소리 크게 들렸나요? 아니죠? 예. 가까이 좀 하십시오, 피터 쌤. 피터, 표트르. 또 뭐 있지? 피터가 또 다른 나라 말로 뭐가 있나? 베드로, 페테르. 베드로. 네. 반석이란 뜻입니다. 돌이에요, 돌. 네. 본명도 한번 얘기하실래요? 뭐 네, 보면 아까 막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피터로 가겠습니다. 아까 그건 독서 방송이에요. 양쪽 다 시청. 본명이 궁금하시면 독서방송에 가서 수요일 날 기다리시면 본명이 잠깐 나옵니다. 네, 저희가 착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시에 대해서 현직 입시 컨설턴트를 맡고 계시니까 또 만쌤처럼 어떤 생생한 그런 형태의 정보들을 우리 피터 쌤께서 잘 제공해 주실 거고, 지금 또 한 명 대기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뭐 대기자가 있어요? 네, 대기자 있어요. 방송에 대기자가 방송 있어. 대기자 있어요. 방송 대기가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저는 이제 언제 갑니까? 나도 이제 대기자 좀 해야겠다. 대기가 안 돼. 대기 안 되고. 저는 언제 갑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대기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오면은 방송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본인이 말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되게 유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에 대한 어떠한 이 부분 되게 활성화된 어떠한 내용들이었어요. 이번에 지난번 입시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원래 고입은 이제 좀 다 끝나지 않았는가 싶었는데 짜잘한 형태의 어떠한 끝나지 않는 어떠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범람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희연 교육감이 또 외고 국제고를 없애자라고 해서 교육부에 제안을 하고, 또 오늘 비 오는 날, 그쵸? 자사고 학부모들,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5,000명 또 모이고, 그 다음에 25일 날 교육부가 상산고 지정 취소에 대한 어떤 최종적 결정을 내리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최종적으로 고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저희의 마지막 진단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한번 드리는 시간을 좀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가져봤고요. 원래 방학 때에는 사실상 이제 저희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추구했었던 내용은 대학 탐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교대 방송, 그다음에 뭐 사범대 방송, 뭐 의대 방송,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교대 어떻게 가기,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제 방송을 추구했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기획했던 대로 다음 주부터는 그런 형태의 방송들로 청취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규쌤이 피터쌤. 죄송합니다. 피터쌤이시죠, 피터쌤. 그렇죠. 피터쌤이시죠. 저희가 오늘 이거 이제 실수예요, 실수.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피터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피터쌤 개인의 생각을 한번 청취자분들께 한번 푸는 시간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재지정은 예전에 한번 있었고요. 2014년에 한번 있었고, 그때부터 경고성이 있었고,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드디어 실제로 이제 취소가 돼서 이제 일반고로 전환이 되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2014년에 한번 예고를 준 거죠. 경고를 준 거죠. 그때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또 한 번 더 했을 때 5년 후에 6년 했을 때 또 그러면은 이제 될 거다 결론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것이고, 어떤 교육부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정권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또 그때 정권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정권 성향으로부터 뭐 완전 무관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감들은 어떤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회를 몇 년을 줬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된 건데,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교육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 측의 입장에서도 재지정 취소된 학교들은 좀 억울한 면도 있고요.
대표적인 학교로 이제 역시 뭐 전라북도에 있는 뭐 상상고가 되겠죠. 분명히 뭐 서울에 있는 자사고는 뭐 이렇게 점수가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상상고가 받은 점수는 사실 전라북도에서 사실 뭐랄까요? 상당히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어떤 그 좋게 보지는 않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80점 가까운 점수를 얻었다는 거, 그리고 상상고 갖고 있는 어떤 학교에 대한 투자라든가 그런 거를 보았을 때 논란이 될 수 있죠. 다른 지역이랑 다니 무난하게 통과가 되는 학교고 상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점수를 얻는 학교가 또 통과되는 경우도 많죠. 당연히 전국적으로 70점 살짝 넘기고 통과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어떻게 참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고,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자사고가 또 어떤 자사고들이 자사고 갖고 있는 어떤 취지를 살리지 못한 거는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고가 딱 한 개 항목에서 12점이 깎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고는 통과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하나고도 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 70점을 넘겨버리는 괴력을 발휘했었는데 좀 어떤 뭐 전반적인 정리는 좀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고 사례와 상상고 사례가 어떤 뭐랄까요? 어떤 방향점을 어떤 서로 다른 측면에서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 상상고 문제를 먼저 말씀하셔서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이번 교육부의 25일 날 최종 결정으로 사실은 모든 게 판가름 나는데 물론 제가 이제 웃는 모습을 좀 훈쌤이 왜 웃는지 알아요. 그거 나한테 묻지 마. 교육부가 어떻게 할지 나한테 묻지 마. 나한테 물어봤자 나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얘기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지금 저를 쳐다보고 웃으시는데 그 교육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교육부가 반려하지 않을까. 반려.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 배제하고, 그러니까 학교가 실제로 뭐 자사고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했고, 그 다음에 뭐 광역단위 자사고, 이번에 광역단위 자사고들도 뭐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했고, 이걸 떠나서 제가 최근에 그 하태경 의원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이 자사고 과정을 평가하는 평가 기간 자체가 2014년에서 2019년까지라고 치면 그러면 그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교육 기준 평가 자체가 전달된 게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요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요건 패착이다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뭐 자사고가 옳고 그르고 그게 실제로 뭐 폐지가 돼야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법적인 절차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 교육부 쪽에서 약간 한 발 물러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상상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그냥 어떻게 한다고 치더라도 상상고 같은 경우는 약간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에요. 네.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저분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피터 쌤 생각은 어떤가요? 상상고에 대해서 25일 날 교육부가 이제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래도 교육부는 교육감하고 물론 큰 틀에서 같은 진영 또는 같은 세력이 있지만 아무래도 교육부는 좀 더 어떤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까요? 당장 내년 총선도 있고 그걸 고려하지 않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언론 아니고요. 그냥 팟캐스트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저희 마이크가 주는 힘 때문에 그러신데 원래 그래서 저희가 이 팟캐스트 하는 거예요. 가명 쓰면서. 사실 저는 상상고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법적인 절차는 또 다른 문제니까. 저는 사실은 그 전라북도 교육청의 굉장한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전라북도 교육청의 굉장한 패착 때문에 당연히 사라져야 될 안산 동산고, 그다음에 당연히 사라져야 될 서울 지역의 광역자사고가 사라지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됐어요.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또 몇몇 학교, 그렇지. 몇몇 학교, 몇몇 학교. 어떤 학교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저는 분명히 그 학교는 서울 지역 광역자사고에서
탈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 당연히 없어지는 학교가 있어요. 왜냐면은 등록금이나 수업료를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서 똑같이 일반고처럼 운영할 거면 일반고처럼 운영해서 학부모 부담을 줄여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서울지역 광역자사고의 재단 부담금은 5% 미만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 자사고는 재정 부담이 20%가 넘어요. 즉 재단이 돈을 내요. 상상고도 재단이 돈을 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서울지역 광역자사고는 본인들이 돈 내는 게 없어요. 본인들이 돈 내는 게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거고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자사고가 이름이 같아서 같은 학교처럼 표현되어지는 거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 지역의 광역자사고와 전국단위 자사고는 사실상 운영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같은 범주 내에 묶이다 보니까 상상고가 부당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서울지역 광역자사고의 특정 그 학교의 지정 취소도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이 좀 되는 것들이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좀 거듭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사실상 상상고가 지정 취소가 반려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상상고에 대한 경쟁률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사 이번에 교육부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라북도 교육청과 입장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 뭐냐? 올해는 갈 수 있다죠. 올해는 상상고에 그렇죠. 준비했던 학생들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진담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언제나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주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상상고를 갈 수 있다가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말의 행간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댓글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희는 동성고를 지지하지도 않고 선덕고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선덕고가 그 지역에서 제일 괜찮은 학교라는 학부모들의 말을 너무나 귀에 못이박히도록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 학교가 제일 나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동의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동성이 그 동네에서는 아무런 취급을 못 받아도 지정 취소가 안 됐다면 그렇죠. 새롭게 주목하시라 이렇게 저희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선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정 취소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시되 항상 교육진담의 태도는 뭐냐? 올해 없어지지 않으면 가는 거다예요. 올해 없어지지 않으면 가는 거다가 항상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들으시는 어떤 행간의 오해가 아니었는가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상상고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는 갈 수 있다예요. 올해는 어쨌든 법적인 절차를 바탕에 밟을 거 아니에요. 법적인 절차를 밟고 가처분 신청 밟고 그리고 시간을 끌고 하다 보면은 올해까지는 합법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상상고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올해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생각들을 좀 가지시고 한번 상상고 문제를 갖다가 바라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25일 날은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상상고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지정 취소가 반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가 된다고 치면 완전히 좋아진 진짜 완전 기회입니다. 기회죠. 그러니까 기회를 얻은 작년만 하더라도 상상고의 경쟁률은 분명히 떨어졌었어요. 상상고가 이제 퇴조 분위기였거든요. 약간 사실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자사고 지정이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를테면 다시 됐다라고 하면 역효과. 이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실은 팀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전라북도 교육청이 굉장히 잘못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가만두면 죽어가고 있는 상상고를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사실상 전국단의 자사고로서 상당히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였거든요.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의 상상고를 아마 이번에 살려주신 게 아닐까. 본인들은 그러한 정책적인 오름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그러한 내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희 예상과는 달리 또 교육부가 옳다. 지정 취소 상관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취자분들께서는 올해까지만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지역 광역자사고는 어떠신 것 같아요? 서울지역 광역 오늘 막 비 오는데 막 데모하고 막 시위하고 막 학부모들에게 막 투쟁 공문 보내고 아니 그러니까 서울 지역 자사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그게 법적 근거로 따지면 사실상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완전히 동의하거든요. 평가를 이를테면 2015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그 전에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는 거니 그건 확실하잖아요. 이거는 절차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뭔가 법을 따질 때 법 조문하고 일치하는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절차상으로 맞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절차가 안 맞으면 그거 바로 기각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볼 때도 이게 가장 크게 걸고 넘어지면 사실상 서울 지역 자사고의 경우도 걸고 넘어지면 걸릴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은 5년 전에도 그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예고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근데 뭐 힘의 문제인 거고 명분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서울지역 자사고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서울시 교육청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움직여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 정치적 발언을 좀 삼가하고 싶긴 한데 제가 상당히 그 지지를 했고 굉장히 어떤 기본적 근본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풀어가는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무리가 있는 행동들을 하면서 좀 거칠어요. 보면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일반고처럼 운영하면서 왜 돈을 더 받니라고 얘기하면 돼요. 저는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 본질은 뭐냐면 일반고처럼 운영하면서 돈을 왜 더 받아? 그리고 자사고를 운영한다고 얘기하면서 왜 입시 위주 교육을 하니? 그럴 거면 애들을 그 돈으로 학원을 보내지. 이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떠한 그 대응에 대한 어떠한 논리로 접근을 하고 만약에 뭔가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떠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내용들을 진행을 해 보면은 저는 사실상 서울지역 광역자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단이 돈을 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권한을 얻으면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학사 운영에 있어서의 조금이라도 학생 선발 과정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를 부여받고 학교 학사 행정 프로그램 상에서 일반고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면 재단이 그쵸?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에 걸맞게 비용을 지불했다면 재단도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재단에 내는 돈 자체가 전국단위 자사고보다 현격히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한을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저는 사실 이 문제가 광역자사고에 있어서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입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광역자사고에 대한 태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살아남은 광역자사고에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어떤 생각이 좀 일단 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세화고가 사라졌잖아요. 네, 세화고가 지정 취소가 됐잖아요. 근데 서초 지역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세화고에 대한 선호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일반고 돼가지고 경쟁률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들 속에서 그러니까 학교별로 운영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호불호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자사고에 대한 태도는 저는 뭐 비슷합니다. 다만 정책적 측면에서 그냥 우리 시대의 하나의 교양인의 시각으로 접근해 준다면 권한을 상당 부분 누리려면 권한에 따른 재단의 책임을 다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학생과 학부모가 일반고보다 더 많은 돈을 낸다면 학교도 돈을 내라. 이게 어떤 저의 주장입니다. 근데 돈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상당 부분 좀 불만스러운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그 광역자사고에 대해서 우리 피터쌤은 저는 약간 뭐랄까 논지에서 살짝 벗어나거나 좀 더 퍼진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 사실 정부에서 상상을 비롯해가지고 뭐랄까 좀 공격적으로 대한 학교 많이 폐지가 됐죠. 재지정이 이제 취소됐죠. 그 학교 이제 입시 위주로 한 학교인데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위주로 입시제도가 개편된 이후에 사실 소위 말하는 그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걸 찍어내는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그냥 애들 막 주입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입시에서 실패를 해야 되거든요.
그 최근 수시 위주 학생 모집가 필요한 입시 그 수시 위주의 입시 기조에서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입시에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좀 뭐랄까 너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 오히려 입시에서 실패를 해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 또한 수시 위주로 가고 있다가 최근에 또 갑자기 어떤 여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시를 뭐 3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또 본인 스스로도 정부 스스로도 역해하고 있는데 이런 게 상당히 뭐랄까 좀 되게 되게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반려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절차상의 문제로. 만약에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도 만약에 절차가 그렇게 된다면 반려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가 없는 저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뭐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게 자사고가 자율형이잖아요. 자율형. 그럼 네. 자율적으로 하라 이거지. 네. 자율적으로 못하면 일반고 하라 이거잖아요. 돈 내라 그러니까 이러면 되죠. 그런 큰 의미에서는 그렇게 되는 건데 절차상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거는 다시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왜 맞죠. 그걸 일을 어렵게 만드냐. 저는 서울시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다른 사람들이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 쉬운 방법이 있는데 돈을 써라. 돈을 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양질의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양질의 교육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재단이 해라. 재정적 지원을 재단이 하면은 상관이 없는 거지만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은 지정 취소하고 일반고 해라. 학부모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지 마라. 아주 간단한 논리가 있는데 왜 그걸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절차를 좀 어긋나게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문제를 좀 불러일으킨 게 아니냐라는 그냥 제 나름의 소소한 불만을 소심한 불만을 표현했다.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차가 만약에 문제가 있고 우리 훈 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된다면은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 작은 부분의 절차적 정의에 대한 어떠한 우리 사회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큰 형태의 정의가 이런 그 지켜질 수 있다는 취지 속에서 설사 결과가 옳다 할지라도 이러한 과정에 올바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뒤집어지는 게 맞다. 일단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상사고의 구제 가능성은 높지만 서울적 자사고의 구제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떠한 그 이슈 주제입니다. 조희영 교육감이 외고 국제고를 또 건드렸습니다. 외고 자사고를.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죠? 뭐 외고 국제고를 되게 없애고 싶으신가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드님이 나오셔서 그럴까? 아니 뭐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맙시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이게 안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여론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론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조희영 교육감 당선의 제일 큰 1등 공신이 고캔디를 잘 한번 떠올리신다면은 교육에 있어서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경로를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이게 특수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은 뭐 가족이 뭘 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교육 분야는 내 자식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회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의문점이 드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조희영 교육감 당시에 그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외고와 지금의 어떠한 그 어느 정도의 그 어학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외고는 사실상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운영이 상당 부분 정상화되어가는 추세인데 굳이 콕 찍어서 이 학교들만 이야기하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사교육 주범 그 다음에 교육 경쟁에 있어서의 과도한 형태의 어떤 선행적 학습의 원흉은 지금 현재는 외고 국제고가 아니라 영재고 입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늘 매번 침묵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어떤 그 하나만 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속에서 이번에 또 다시 이제 그 이슈화를 이제 어떤 시도를 하지만 저는 이슈화에 성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은 없앤다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야 하는 학부모님들 혹은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한번 말을 해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슈화를 위해서 점화를 한 것이지 이것이 현실 정책으로 굳어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만약에 가려고 했었던 학생들은 준비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또 그냥 나는 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조희연 교육감 발언이 현실의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피터 쌤은? 저 선생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사실 뭐 왜 없애려고 할까 이해 못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뭐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그냥 자사고나 특목고의 존재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 존재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어떤 평준화 일반고 위주 교육 자체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일반고 잘하면 되죠. 예, 그 논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헌 쌤은 제가 요즘 왜 이러지?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평준화주의자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평준화주의자입니다. 저는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다 없애고 그냥 다 평준화로 다 해서 일반고 무조건 다 일반고. 저 이게 저의 꿈입니다. 저의 꿈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꿈을 꾸는 거는 다른 문제고.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외고랑 국제고를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없애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념의 문제를 너무 쉽게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외고나 국제고를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다. 혹은 그게 더 어떤 사회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좀 반성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일반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심정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죠. 왜 그럴까? 그걸 현실 속에서 저희가 예전에 아마 초창기 방송에서 저도 사실 그런 생각 갖고 있었잖아요. 저도 사실 우리의 지향은 사실은 그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사실은 모든 고등학교를 평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교 무상교육과도 맥락에 닿는 거거든요. 이게 부모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가 있다면 단 한 명의 아이라 할지라도 그 교육의 기회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고등학교를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개별화된 어떤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꿈 같은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꿈 같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를 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이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일반고의 수준을 높이면서 높여야죠. 가는 건데 이게 본인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뭐 일반고의 수준, 일반고 전성시대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일반고 수준이 조금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일반고 조금 더 이렇게 수준을 좀 높여달라고. 일반고의 수준을 높여줘야 갈 거 아닙니까? 네. 그거 가서 충분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일반고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일반고가 좋아지는데 뭐하러 보냅니까? 그렇지. 비싸게. 뭐하러 힘들게 저기 멀리로 보내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하나 근본적으로 교육 경쟁의 원인은 학력 간 임금 격차예요. 세상이 바뀌기 전까지 그렇지, 교육은 또 안 맞아요. 바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회가 변화해 가는 흐름에 맞춰서 교육도 변해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육만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현실에 대한 어떤 맞추는 과정들 자체가 정책적으로 신념을 너무 강조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쓸데없는 이슈를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교육 정책의 어떤 본질적 흐름들 속에서 굳이 왜 생뚱맞게 또 외고 자사고의 어떠한 폐지 문제를 갖다가 건드리냐는 거죠. 이건 이슈적인 형태의 맥락의 중심에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건드려야 되는 것은 고교 학점제, 그리고 학생들의 선택권에 대한 어떠한 부분, 그래서 일반고 간의 어떤 협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형태의 어떠한 정책적 제안들을 차라리 더 먼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영재고 2차 입시 시험을 때리고, 영재고 입시 학원들 대부분 다 새벽 1시까지 하거든요. 걔네들 서울시가 단속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영재고는
법적 근거가 교육부가 아니죠? 미래창조가. 미래창조가였죠. 네, 그래서 안 건드리나?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의 영역이 아니라고 한 발 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원칙과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입시를 치르기 위한 서울 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조희연 교육감 관할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영재고를 가기 위해서 수백만 원의 학원비를 내면서 애들이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할 책임이 서울시 교육청이 있는 거죠. 그런 일을 더 하면서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쓸데없는 저쪽에 대한 이슈를 던지다 보니까 혼란만 가중된 게 아닌가 싶은 거고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그냥 그분께서 던지신 어떠한 이슈인 것이지 이 이슈 자체가 마치 정책적 결정의 어떠한 문제로서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건데 또 의외로 그거를 이렇게 결정된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언론이 또 얘기하고 그러면은 교육감이 한마디 했으니까 사라지나 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피로도만 제게 만들어내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뭐 이슈가 끝이 없어요. 고입에 대한 이슈는 뭐 만날 때마다 이제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본다면 한 달 내내 고입만 얘기한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지속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어머님들도 그렇고 또 학생들도 그렇고 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의 지점들이 해결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저는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내 어떤 고등학교가 무조건 좋다라는 고등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설사 대원외고나 하나고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하더라도 내 아이에게 안 맞으면 그 학교를 갈 필요가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런 거니까 모든 관심을, 고입에 대한 모든 관심을 이야기할 때 제발 정책과 학교를 먼저 보지 마시고 내 애를 먼저 보시라.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 내 아이가 잘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학과적인 형태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그렇게 좀 방향을 좀 한번 틀어서 한번 보신다라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선택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궁금하시면 이제 우리 피터쌤한테 이제 질문하시면 우리 피터쌤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쵸? 우리 피터쌤, 지난번에 완쌤 해주신 우리 피터쌤은 피드백이 빠른 분이에요. 피드백이 완전히 빨라요. 그래서 나만 팍팍팍 얘기할 것이고, 지금 우리 교육진단 폰으로 지난번에 왜 우리 서울대학교 그 1차, 2차 그 입시 전형 해석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지지난주에 폰으로 질문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그 방송을 진행한다 했는데 지난주 방송 때 원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저희가 진행이 돼서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피터쌤이 설명해 주시는 걸로 기념으로, 그래서 교육진단 폰에 나와 있는 입시 정보는 앞으로 피터쌤이 실시간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어떻게 드디어 오늘 우리 월요일 됐습니다. 그렇구나. 예, 월요일 됐습니다. 저희가 한 주가. 1박 2일 함께 했습니다. 1박 2일을 함께 했네요. 네. 별로야. 바로 또 별로라고 얘기해요. 아니 뭐 남자들끼리 모여갖고 1박 2일 이게 뭐야 이게. 일단 근데 그 에어컨 끄고 하니까 너무 더워요. 오늘 우리 집 갈래요? 예? 우리 집 오늘 비었어. 우리 집 오늘 비었어. 우리 집. 저희 집사람과 애들은 여행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놀아도 돼요. 자, 참고로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일찍 가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더 매력적인 거지. 집주인이 사라져. 네. 다음 주부터는 미리 예고 방송 해드립니다. 다음 주는 첫 번째 이제 학교 탐방, 대학 탐방으로 이제 들어가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대 가기 어떻게 갈까? 요 방송으로 주도적으로 좀 준비되는 어떤 내용들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청취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제가 제안 드릴 게 이게 저희가
원래 월요일날 방송하고 수요일날 방송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 금요일날 한국사 99.1 방송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제 패널분들의 여러 사정들이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잠시 중단됐는데 세 가지의 어떤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한번 이렇게 그 댓글을 받아보고 싶고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금요일날 방송을 하긴 할 건데 이 금요일날 어떤 주제의 방송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한번 그 댓글로 제가 한번 의견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수학 전문 방송을 한번 수학 교육에 관련된 전문 방송을 좀 한번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수학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어떠한 방송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대 교육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학생이나 학부모나 어떤 다양한 형태의 패널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적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는 우리 시대 교육 이야기 코너 이걸 좀 하든가 아니면은 다시 패널을 모아서 한국사 방송을 진행을 다시 그 못다 이룬 한국사 방송을 좀 진행을 하든가 요런 어떠한 세 가지를 갖고 지금 고민을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제가. 근데 어쨌든 빨리 이제 빠른 방송을 저희가 금요일날 방송을 좀 한번 하고 싶거든요. 그런 어떠한 내용이니까 혹시 청취자분들이 어떤 방송을 원하시는지 좀 궁금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로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좀 많이 참고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떠한 방송 콘텐츠를 작성하는데 좀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많은 어떠한 청취자분들의 좋은 어떠한 아이템과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 선도권 문제를 보면서 되게 책임감도 느끼면서 되게 기분이 살짝 나쁘지 않고 좋았어요. 왜냐면 야 좋아 말을 항상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또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하고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쌍방향성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말고라도 아니 다 별로야. 다 별로고 이것 좀 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정말 괜찮으면 저희는 그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떠한 색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제안드린 요 세 가지 중에서 그 중에 뭐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요런 어떠한 내용들의 의견을 주신다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방송을 한번 금요일날 방송을 꾸려서 청취자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좋은 어떠한 제안들을 좀 저희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피터쌤과 그 다음에 우리 훈쌤과 그리고 교대를 또 준비하고 이제 자신이 또 교대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그 대기하고 있는 또 패널 분과 함께 좀 이렇게 활기차게 우리가 교대 방송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교대하는 걸로. 아직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아직 별로야 그거. 그래서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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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